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1일 1방 실천 중인 김나연입니다. 네,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을 걷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고 전기차도 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빠살빠 식구분들한테 좀 네. 사과의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휴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진심으로 네. 사과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좀 핑계를 좀 대볼까요? 네, 일단 네. 지석쌤부터 핑계를 대보시면 핑계가 아니라 이제 원인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라고 해야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년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방송 네, 시작한 지. 거의 됐죠. 그래서 저희가 명절 빼고는 사실은 방송을 쉰 적이 없는데. 그죠? 네. 근데 그 하물며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무너졌죠, 그죠? 네, 하필이면 지석쌤 같은 아파트 아니, 단지에서 아파트는 옆 단지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좀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나와가지고 곳이었어요. 동선이 겹칠까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인데 방문한 데랑 김지석 선생님이랑 동선이 약간 겹쳤던 거잖아요, 그죠? 그 상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자기 얘기하면 되지. 왜 나연 쌤은 꼭 나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맞아요. 사실은 저는 예, 지석쌤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그건 후에 맞아. 저였죠. 사실은 지석 쌤이 이렇게 못 나오게 된 게 하루 이틀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이 펑크가 나질 않는데 그날 김나연 선생님도 아, 그러면 원인이 저네요. 푹 주무시고. 네. 죄송합니다. 김나연 선생님이 사실은 저희 이 방송을 편집하시는 한스 PD님 이제 그 부하 직원분이죠. 네. 한테 점심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한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죠? 한스 선생님이 도대체 점심을 같이 먹으라고 하자고 한 이분 어디 갔을까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 제가 걸었어요. 그것이 달콤한 모닝콜. 그래서 못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아,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토요일부터 편도염 때문에 네. 병원을 2번이나 갔는데 네.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진통제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위장장애 때문에 계속 밤에 잠을 못 자다가 보니까 그 전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그럼 반을 쪼개 먹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을 쪼개 먹었더니 위장장애가 없었고 그간에 못 잤던 잠을 그날 다 충전을 했습니다. 약하고 쩔어서 약에 쩔어서 약에 쩔어가지고 자다가 늦잠 잤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쳐 자다가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그냥 뭐 2명이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명이야. 한스 PD님이랑 둘이서 뭐 만담을 할까 막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PD님 통해가지고 휴방을 공지하게 됐는데 또 이제 저도 그 전주에 사실은 또 네. 까딱까딱했잖아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영어학원에 아, 맞아요. 또 외국인 선생님들이 타향살이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태원을 가신 거죠. 이태원을 가신 건데 당연히 클럽 그 다니시는 분들이랑은 벌써 클럽을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어떻게 알아. 뭐 그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휴방을 하게 됐다는 좀 이렇게 구구절절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의 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김지석 선생님 확진자 동선 겹치고 김나연 선생님 아파서 꿀잠 자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문제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요 꿀잠 잤으면 됐죠 뭐. 그 오늘 방송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또 2주 만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 네. 또 이제 풍성한 내용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에게 보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많이 준비해 오셨죠? 저는 네. 일찍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뭐 2주나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죠? 저는 늦게 준비했어요. 네. 자,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마 그 보조금 소진으로 소식 시작하나요? 아니 그 저도 지겨워가지고. 네, 하여튼 보조금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전기차 카페에서 본 바로는 그 화물차 보조금이 끝났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네. 예상치 못하게 그 화물차를 포터를 받았다고 포터 전기차를 받았다고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뜻이 있는 뭐 사람들 길이 있다. 뭐 아무튼 잘 알아보시면 살 수 있다. 전기차는 올해. 예. 뭐 유튜브에 포터 전기차 리뷰 보니까 아 이거는 뭐 무조건 사야 된다고. 네. 워낙 싸게 나온 거라고 이런. 그리고 그 포터 전기차 리뷰한 콘텐츠는 네. 뷰수가 진짜 높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하나 살까 생각했다니까 진짜. 1,300만 원에 58kWh의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는 이거는 사야만 한다. 좀 그래요, 진짜로. 예. 그 거기 댓글이 그 사고 싶은 전기차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네. 아 뭐 서울 부산 거리 뭐가 중요하냐 근교만 다니는데 사자 그런 얘기도 많이 달리고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 아마 전기차 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보셨을 정의선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전격 만남 있었죠. 둘 다 부회장인가요? 그럴 거려 아마. 예.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네, 맞아요. 인가 그럴 거. 뭐 수석 부회장. 뭐 네. 너도 좋고. 아무튼. 그거 저기 뭐 현대차 다니다가 그 호칭 부회장 수석 부회장인 거 잘못 적으면 그 친구 이제 사회생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예. 괜찮아요. 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 부회장, 네.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미래 전기차 파트너십을 얘기했다고 좀 대서특필 했었죠. 이렇게 3세가 만난 적이 없었다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삼성 SDI가 이제 만드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이제. 예. 전고체 배터리라고 네. 하죠. 그래서 뭐 굉장한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주식도 들썩했나 뭐 그래요. 그날만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속은 없는 만남이다. 현재 임팩트는 없다. 왜냐하면 그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2.5배 정도 되고 뭐 네. 불이 덜 나고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뭐 SDI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BMW가 삼성 SDI 배터리를 하다가 많이 쓰는데 그 BMW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앞으로 7년간은 이거 전고체 배터리는 차에다 못 쓴다라고. 상용화가 결론을 될 내버렸어요. 때까지는 7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오해할 줄 알고 걱정됐는지 7년 후에 된다는 게 아니라 7년 내에는 확실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뭐 저도 배터리 완전 공학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전해질이라는 그 액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고체로 바꿔가지고 수명도 엄청 길어지고 뭐 등등등등 뭐도 좋고 이런 건데 이게 뭐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액체가 아니다 보니까 고체니까 딱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고 막 푸시하다가 이게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충방전 하다 보면은 덴드라이트라는 게 생기는데 근데 이거를 삼성이 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덴드라이트가 뭐예요? 그 이제 뭐 고체가 딱 붙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액체는 네. 뿌리면 딱 붙잖아요. 예. 근데 고체끼리는 이렇게 딱 붙게 하려면 뭐 약간 틈이 생길 수도 틈이 있고. 생겨 안 되고 딱 붙어야 전기가 통하고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붙이려고 막 푸시하다가 이게 또각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막이. 예. 그래서 근데 덴드라이트가 문제였는 거는 삼성 SDI가 해결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삼성도 또 기술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서 이런저런 장점을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만큼 또 안 되기도 하고 BMW가 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열이 덜 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열이 많이 나고 예. 용량도 그 같은 중량이나 부피에 2.5배 정도의 전기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400km 가는 크기의 배터리에 전고체로 가면은 뭐 1200km 가고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장점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되더라 해가지고 BMW에서 7년 동안은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걸로 봐가지고 아 이게 아직은 갈 길이 좀 많이 멀다. 그래서 그 증권가에서도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건 좋은데 당장의 임팩트나 이런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살짝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그냥 진정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덴드라이트 지석쌤이 설명을 안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네. 이게 뭐 금속이 이제 응고를 할 때 핵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 규칙적으로 퇴적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고체가 붙을 때 틈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약간 이거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는 저기 화학 전공하신 분 한번 나중에 모셔가지고 네. 덴드라이트 특집으로 한번 하면은 정말 조회수 안 나오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저만 참고로 궁금했던 것으로. 네. 근데 덴드러프가 이제 비듬이거든요. 비듬. 네. 두피가 이제 좀 벗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허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음. 요거는 삼성 SDI가 해결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것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아직 갈 길이 좀 먼 거죠. 근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님도 그렇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도 그렇고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동학 개미분들이 정말 네. 주시해서 봤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워낙 유명한 재벌가 3세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난 거 자체가 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엄청난. 예.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린 뉴딜을 발표한 거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린 뉴딜을 보고로 해라. 나한테 그때 가져와서. 예. 그 시점 전에 이렇게 둘이 만난 거는 약간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 전에 또 민과 관의 이런 호흡, 민 쪽에서 이미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지 해서 사실은 뭐 여러 번 만났던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 원래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 한번. 제가 현대차 지원이었지만은 네. LG하고는 협업을 좀 하는데 네. 삼성하고는 되게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 기업 들어간다고 네. 예, 그랬던 거 등등 해가지고 아, 또. 썩 좀 이렇게 협력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현대 기아차에는 삼성 배터리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런데 저도 이 약간 협업 관련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대차가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를 과연 받아만 쓰려고 할까? 왜냐면은 전기차 제조에서 전기 배터리가 중요하다 보면 또 그거를 자체 생산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가질 것 같지 이게 과연 협업만 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흥분했었지만 네. 뭐 그러니까 뭐랄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당장 임팩트는 뭐 없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또 이제 이 두 기업은 또 이제 약간 정부에 우호적으로 보여야 되는 또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네. 하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개발해서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 그거는 좋죠.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서도 네. 저게 나오면 전기차가 된다고 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고체 배터리만의 무슨 특장점이 있나요? 만약에 그 실현이 되게 되면은 네. 지금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좋은 점. 아까 얘기한 거 안 들은 거예요? 아니요. 기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2.5배. 아까 에너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 더 가볍거나 같은 이런 거 크기나 무게에 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행 거리도 훨씬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거고. 지금 주행 거리 정도의 전기차 만든다면은 배터리 크기를 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무게도 반. 근데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네.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아. 근데 이게 진짜 되면은 뭐 비행기 같은 이슈도 해결되겠네요. 아닌가? 비행기 넣기에는 그래도 무섭나? 아 그건 맞아요. 그 이게 대형 더 무슨- 발전이 되면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년 전에서도 네. 이것만 되면 네. 대박이야 이랬는데 네.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된 거고 그 사이에 사실은 뭐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에 네. 들어가서 몇백만 원씩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 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봐야지 저게 나와야 전기차가 되는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예. 되면 좋지만 네, 이론상으로 하는 가능성이 다 실현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한 15년, 20년 동안 안 되고 있고 전기차 산업은 그거 관계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게 돼야 전기차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이 모임에 불편한 기업도 있었겠어요. LG 같은 곳. 왜 우리는 안 만나지? 아니 LG하고 SK는 뭐 이미 만나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또 두 명만 만나니까 섭섭한 사람들도 있었을 아 뭐 것 그림이 조금 네.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현대도 LG하고 SK한테 견제하는 걸 수도 있죠. 야, 삼성한테 받을 수도 있어. 니들 뭐 이거 그럴 잘해. 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럼 맞네요. 네. 아무튼 전화 와서 물어볼게요. 내가 정인선 저기 부장님한테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번 내가. 카톡 주고 받아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그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보고서를 봤을 때 중국이 전기차의 핵심 시장이고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한 반 정도도 이미 판매량의 반 정도가 중국에서 팔리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정말 전기차의 폭풍, 태풍의 뭐 핵 뭐 이렇게 봤는데 유럽의 환경단체인 그 트랜스포트 앤 엔바이러먼트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 전기차 투자액이 한 2년 전만 해도 32억 유로, 겨우 4.5조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투자를. 근데 지금 유럽 다시 전체에서. 보니까, 유럽 전체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2017년 정도에 네. 2019년에는 60억 유로를 쓴 걸로 나왔어요. 600억. 600억.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배인 줄 알고 그냥 네. 이랬는데. 네. 19배 정도에서 에이. 85.5조 원이 투입된 걸로. 와, 많이 네. 늘긴 엄청 네. 많이 늘었네요. 그 작년에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네. 공장 개조하고 뭐 ID3라는 지금 전기차 만들려고 투자를 막 늘려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31.4조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그때 유럽에서 4.5조를 투자했으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훨씬 많죠. 그쵸.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투자액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24.5조 원으로. 아, 오히려. 네, 근데 중국이 24.5조 할 때 유럽은 85.5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이 그 예전 전망은 중국이 킹 왕짱 커지고 뭐 다른 데가 좀 한 절반 정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유럽 뭐 미국 합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럽이 강력한 CO2 규제와 여러 가지 그 지능책으로 어떻게 보면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는 네. 뭐 그런 식의 전기차 강자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좀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움도 주고 해야 투자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이제 시장 형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탄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회장이 이렇게 테슬라가 부럽다고 저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심심하면 얘기하고 그런데요. 네, 네.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증권계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저도 그런 기사 많이 봤고 생각보다 전기차 소프트웨어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폭스바겐이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ID3를 출시를 못 하고 있대요. 뭐 코딩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랜 시간 해가지고 다 알고리즘 다 잡아놓고 한 거를 그거는 뭐 바로 따라잡기가 어렵겠죠, 그죠? 네, 그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를 정말 문제 없게 만들어서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가 엄청난 역량이 필요한데 폭스바겐이 조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역량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가 지금 이제 덜컥한 거라고 지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투자는 아무튼 중국보다 더 이제 대량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번 좀 새로운 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예, 이것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국가인데 어젠가 발표됐어요. 88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자동차 업계에. 자동차 아니면 전기차 뭐. 일단은 뭐 그 네. 발표는 자동차 업계라고 해놓고 예. 한 88억 유로면 12.6조 원인데요. 네. 지금 40만 대가 지금 안 팔려서 지금 재고. 공장에 재고로 쌓여 있고요. 예. 좀 더 지나면 한 5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40만 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살리자니 우리나라가 특소세 인하해가지고 개별 소비세인가? 그 네, 인하해가지고 개별 소비세. 한 2,300만 원씩 미뤄졌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오케이 밀어줘야 되지만 저탄소차, CO2가 낮은 차나 아니면 전기차만 밀어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은 한 대당 858만 원이었는데 6천 유로 이거를 7천 유로까지 늘리고 그 1,000만 원 딱 주는 걸로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도 뭐 일단은 이산화탄소 좀 덜 나오니까 일단 2천 유로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는 주는데 니들이 전기차랑 이런 걸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전기차를 보조를 해주는데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PSA 그룹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공장 문 막 닫고 막 가동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지금 조건을 걸어서 도와주는 걸로. 약간 이제 좀 국제적인 이런 게 아니라 메이드 인 프랑스를 많이 만들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가 들어오면 고용이 준다. 부품이 적어서.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오해인 게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은 망하는 거고 내연기관차 많이 팔리면은 사실은 또 지구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일자리 좀 유지를 좀 해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내연기관차를 수출하는 뭐에서 현대나 기아라면은 앞으로 진짜 어려워지는 거고 그나마 전기차 수출한다면은 조금 보전 받겠지만 약간 계속 눈치를 보겠죠. 예, 니들은 수입품 하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만 좀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위기로 가는데 프랑스가 제일 먼저 지금 신호탄을 좀 터뜨린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좀 좋은 것 같은 점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자동차 대상으로 개별 소비세랑 취득세 뭐 그쵸.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안 사니까 어떤 자동차 구분 없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요것은 이미 받아들여져서 이미 몇 개월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걸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로 이제 좁혔다는 거고 좀 아쉬운 점은 하이브리드 차가 포함됐다는 거. 예.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그 보조금을 전기차는 7,000유로 1,000만 원을 줄 때 하이브리드 차는 한 더 280만 원밖에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그 개별 소비세를 그냥 무차별 깎아준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그리고 차등을 이렇게 두는 거면 뭐 괜찮을 그렇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산업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우리가 좀 참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가솔린 디젤차 이런 재고가 40만 대 쌓여가지고 또 이제 막 우리나라 같은 데 와서 또 덤핑해서 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들어오지 그러니까 마. 자기들 나라에서 깨끗한 차 팔고 말이야.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강한 기준을 좀 세우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프랑스 정부가 이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차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 근데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GM 이런 데다가 지원할 때 뭐 전기차에다가 돈 써라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뭐 GM 볼트 이런 거 만들고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는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프랑스는 조금 제대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 소식은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헛소문이 돌았는데 좀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신 뭐 그 싼 배터리가 개발돼가지고 테슬라 모델 3가 뭐 1,000만 원대에 팔릴 수 있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서 봤어요.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 믿고 싶죠?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싸게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저는 제가 비싸게 줬지만 되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게 아까 전고차도 얘기했지만 배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좋아지거나 확 싸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싸지기는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우리 이런 배터리로 차 만들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서류를 냈대요. 예, 이거는 이제 생산이 임박했다는 거죠. 싼 배터리 써서 하겠다고. 네. 그럼 값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좀 봐야 돼요. 네. 예, 이게 이제 CATL에서 만든 LFP 배터리라고 리튬 F가 뭐지? F 뭐 F가 파스페이트인데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C가 없잖아요. 네. 보통 NMC 이런 게 가지고 망간 뭐 니켈 이건데 니켈도 없고 코발트도 없고. 코발트도 없어요. 근데 니켈보다는 코발트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놈의 코발트가 맨날 전기차 얘기하면 뭐 콩고에서 아이들이 그 캐는 모습 봤냐, 이거 환경 파괴와 인권과 뭐 아동 착취 막 이런 욕을 먹어요.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이유도 좀 있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 그다음에 되게 비싸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 문제의 코발트를 완전 제거하고도 웬만한 주행 거리가 나오게 지금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제조 승인에 들어갔으니까 한 2,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아침에 이거 봤는데 어제 밤에 테슬라가 모델 3 가격을 $2,000씩 깎았어요. 예. 그래서 값이 좀 내리긴 내렸다. 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내린 건지 근데 여튼 깎았는데 LFP 배터리가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내려갈지 좀 봐야죠.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같은 자동차라도
어디서 만들었냐를 따지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볼보의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뭐 이거 괜찮냐 이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지석쌤이 하는 건 어디서 만든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지금 돌아가는 공장이 지금 중국도 있긴 있구나. 근데 네. 저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네. 그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보면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 네. 제 거는 뭐 괜찮긴 한데 뽑기운.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재밌는 건 유럽의 뭐 명차가 독일에서 만들면은 품질이 제일 좋겠지만 네. 중국에서 만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의 공장과 또 중국의 공장이니까 네. 제가 본 거는 중국에서 만든 게 좀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보다 중국이 못할지언정 미국보다 못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미국의 또 퀄리티가 또 이게 또 퀄리티 컨트롤이 썩 좋지는 않나 보네요. 미국 공장. 미국이 조금 인정해야죠. 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테슬라 모델이 또 우리나라에 싸게 들어오면은 또 난리가 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싸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지석쌤이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니야. 진짜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싸지지가 않고 네. 싸지더라도 가격 정책상 안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럼 중국 공장에서는 모델 3를 만들어요? 아니면 모델 Y도 만들고? 모델 Y를 만드는 공장은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것까지 되면 이제 볼만하죠 좀 이제. 네. 네. 한국에서도 이미 좀 테슬라가 너무 지금 테슬라만 잘 되고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 본 것 같아요. 기사에서. 네,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50% 먹어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좀 뭐 질타를 받고 있죠. 수입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차가 또 안 와요. 또 공장이 문 닫는 바람에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오늘 또 2주 만에 또 알찬 소식을 또 김재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김나연 선생님? 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소식인데요. 요새 사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도 되게 밖이 맑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기사에서나 뉴스에서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이 살아나고 있고 뭐 동물들이 돌아오고 바다가 맞아요. 맑아지고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죠. 맞아요. 히말라야가 보이고 뭐. 또 미국에서는 뭐 또 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들끼리 싸우고. 뭐 맞아요. 쥐 얘기도 나오고. 동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나 막 사회 활동이 멈추면서 뭐 공장 가동도 중단이 되고 교통량도 감소를 하고 실제로 뭐 국경 봉쇄, 여행 제한, 이동 제한, 뭐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계속 실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통량은 진짜 꽤 감소를 했다고 해요. 뭔가 정확한 수치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뭐 어디 이동할 때 보면 길이 잘 안 막히잖아요 옛날보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시내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랑 조금 상관없이 돌아가는 상황이죠. 근데 되게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뭐 사실 지금 방송 시점에서 미국은 이미 그 사망자가 10만 명 돌파했다라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방송일 시점으로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개학을 했죠. 예, 저희는 등교를 시작했죠. 예, 저희는 사망자 200명 단인가 뭐 네. 그런 거 같은데 10만 명이 사망했다면 그건 뭐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베트남 전쟁 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인가 그래요. 더 죽은 거죠. 아이고. 아까 지석쌤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달 3일에 이제 인도 북부 펀자브주라는 곳에서 히말라야 산맥이랑 160km가 떨어진 곳이래요. 근데 이게 그 산봉우리가 맨눈으로 이제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던 게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근데 사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롯데타워가 어디서 보이면 그것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가 그쪽을 잘 안 가는데 잠실 쪽을 그런데도 신기한데 160km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지 감도 잘 안 오는. 이거 조만간 이런 기사 나온다. 여기서 그 노아의 방주 발견됐다 이런 거. 그거 항상 나오는 기사거든. 노아의 방주 추정되는 배 나와 뭐 이렇게. 아무튼, 네, 이 지역도 되게 스모그 현상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대기 정체 현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스모그가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기 오염이 좀 거쳐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또 같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경제 활동도 멈추고 사회 활동도 멈추고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를 해서 이 기후 위기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이다. 막 이런 희망 품은 기사들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잖아요. 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항공업계는 더 줄여야 될 것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곳에서도 그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8%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이게 배출량 규모로 따지면 26억 톤이나 된다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때도 사실 비슷한 충격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얼마나 감소를 했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 정도였나? 저는 5.5%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퍼센테이지로는 전년이랑 비교를 못 해갖고 약 4억 5천만 톤. 그러니까 약 5.7배. 그러니까 6배 정도가 지금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6배나 더 줄었다. 더 줄 것이다. 올해 줄 아직 것이다. 올해가 네.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 기대랑 현실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엔 환경계획, UNEP죠. 여기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 해양대기청이 올해 4월에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세계 기준으로 416.21 ppm이었대요. 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였냐 하면 1958년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이 이산화탄소 측정을 한 이래로 최고치였다고 해요. 뭐 58년 하와이에 뭐 좀 화산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막 그때 됐을 때 말한 거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쭉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왔던 것 중에 가장 최고치였다. 우리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게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농도 증가세가 좀 주춤했던 거지,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주는 줄 아는데 어쨌든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네.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게 이제 UNEP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추측을 했는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기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라는 거는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고, 실제로 북반구 나무들은 이제 계절별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지금 5월 정도에는 나무에 잎이 없어가지고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고,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돼서 광합성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월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5월보다 뭐 7.5 ppm 정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까 얘기했던 그 416 ppm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럼 계절적으로 높은 거니까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나무들이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엄청 열심히 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난해보다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낮출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은 안 올라가고 네. CO2는 계속 올라가는데 광합성이 많아질 때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톱니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월 되면 이제 택도 없이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작년보다 너무 올라간 상태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비행기도 거의 안 타고 해서 줄어든 게 꽤 상당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출해 놓은 것도 많고 줄었지만 배출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미세먼지 좀 가셨다고 와 살아나는구나. 이거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석쌤이 딱 얘기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이미 우리가 이 활동들을 통해서 그간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잠깐 이 증가 폭이 이게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동 제한까지 하고 뭐 안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낮춰지면은 그린피스에 많이 이제 달리는 게 악플이죠.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답을 말씀을 드려왔고, 또 한 번 답을 드리자면, 전 세계 이제 전기 생산 구조를 봐도 다 화석 연료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이게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전기의 38%가 석탄, 23%가 가스, 3%가 석유래요. 이걸 다 더하면 지금 몇 퍼센트죠? 잠깐만요. 64. 네. 64. 네, 6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아직도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아예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로 기반 자체를 옮겨야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하고 이걸 사용을 할 때도 덜하고 이 산업 기반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빠르게 우리가 에너지 구조를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석유를 떼는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석유 업계에서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때 플라스틱을 더 팔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 네. 플라스틱을 더 만들고 그래요. 네, 진짜로 지금 뭐 운송 쪽에서 쓰는 석유가 한 전 세계 석유 절반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전기차로 가면은 석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석유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심각하고 결국에 해결책은 정말 산업 기반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전기 생산을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해야 주는 거다. 네. 하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같은 경우도 바꾸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좀 덜 타던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네. 새로운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프랑스 정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내연기 관차를 살려줘가지고는 일자리가 안 돼요. 전기차로 바꾸면 그나마 일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은 다 잘리라는 거냐 이런 말은 아니고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이제 국가나 또 기업 자체에서도 이런 분들이 그 보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교육이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그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많은 개선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온고이 지신. 네, 그린피스 연대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설립자들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린피스 이제 설립자들이 이제 12명이 1971년에 9월에 미국 핵실험을 막으러 암치카 섬에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기 앞에까지가 이제 앞에 에피소드죠. 그래서 항해 11일 정도가 됐어요. 11일 정도 됐을 때 안류산 열도에 있는 아쿠탄 섬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1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좋아했죠. 그게 안류산 열도나 아쿠탄 섬 이런 데가 네. 얼마나 자연 보존이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대요. 저도 한번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마치 이제 도착했는데 화성에 온 것 같았대요. 완전히 다른 지역에. 그래서 어디냐면 세계 지도에서 알래스카를 보시면 알래스카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류산 열도거든요. 그래서 섬이 조금씩 찔끔찔끔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씩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약간 꼬리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좀만 벗어나면 아쿠탄 섬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진짜 구글 얼스에서 직접 재봤거든요. 네. 한 1,070km 직선거리 정도 가면은 이제 핵실험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 부산을 자동차로 왕복한 거리 정도만 가면 이제 그 핵실험하는 장소인데 이제 배로 가면 한 4, 5일 정도면 도착하는. 그래서 아쿠탄 섬에서 좀 머무르면서 이제 좀 재정비를 하기로 합니다. 왜냐면은 핵실험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 핵실험이 연기가 돼가지고 연기 날짜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버텨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 도착을 하니까 알류트족이라고 그 에스키모 들어보셨어요? 북극 네네. 원주민? 그 에스키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누이트족이 보통 좀 유명해요. 사람들은 알려져 있는데 알류트족도 이제 이런 에스키모 종의 한 종류. 그래서 동양인 느낌인데 좀 괜찮은 뭐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에서 미용하면은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진짜. 진짜 네,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원래는 이분들이 원래 원주민이 한 1만 명 정도 살다가 또 그 알래스카 열도 또 왼쪽에 보면은 소련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네. 거기서 또 이제 와가지고 한 100몇십 명 확 또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다가 이제 지금 한 3,500명 정도 그때 당시에 남았또 지금 좀 많이 늘었대요 다시. 그분들이 한 그때 알류산 열대 섬이 막 1,000개가 넘는데요. 거기 다 흩어져서 살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이제 만나요. 이제 그린피스 선원들이. 백인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독특한 게 여기 알류산 열도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데요. 러시아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그린피스 초대 회장 바펀터가 가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냐. 네. 캐나다 교회 연합이 오늘 좀 기도를 해줘서 그런 것 같다. 라고 그랬더니 좀 어떤 알류산 열도에 사는 이 알류트족 아저씨가 좀 시큰둥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목사.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캐나다 교회가 기도해줘서 날씨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뭐 인기가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오랜만에 땅을 밟으니까 이 멤버들이 좀 흥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에 구멍이 3개 정도 있었대요. 네. 무슨 구멍이죠? 배에 구멍이 있어도 물이 조금 들어와도 배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을 그 하루 사용 가능한 물을 한 반 컵 정도밖에 못 받았대 한 사람당. 나머지는 다 먹는 물, 요리. 먹는 거 빼고. 그런만 쓰고 이제 하루 사용 반 컵. 그러니까 뭐 양치질 조금 하면 말 정도. 그렇죠. 몸을 씻거나 하지는 못했겠네요. 네, 그래서 냇물이 있는 냇물로 뭐 뛰어들고 하여튼 오랜만에 좀 긴장을 좀 풉니다. 그래서 한 핵실험 날짜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971년에 없으니까 그 마을에 120명 정도 사는데 전화기가 한 대가 있대요. 그리고 또 이 전화기가 또 그 섬마다 작동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전화기를 쓰기 위해서 120대 1의 경쟁률을 이제 뚫고 이제 전화기 써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이제 워싱턴 DC나 이런 데 가지고 좀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장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 날씨가 좋으면 4, 5일 만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다. 이 지역에서. 이 날씨가 40년 만에 이렇게 좋은 날씨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핵실험 날짜가 정해져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날짜에 안 맞춰서 가. 그러면 내리자마자 체포.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 맞춰서 딱 가야 되는데 선장이 이제 뱃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로 이제 항해를 하냐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배를 몰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죽을 수 있죠. 네.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촌 마을에 미망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망부석 설화 이런 거 많잖아요. 배 타고 나갔는데 왜 언제 돌아오지? 절벽 가서 서 있는데 안 돌아왔더니 돌이 됐다 막 이런 설화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 하는 얘기는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갔다가 최대한 가까이 근처에 가가지고 쉘터에서 숨어 있거나 짱 박혀 있다가 날씨 다시 좋아지면은 또 최대한 가고 그게 이제 뱃사람에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린피스 이제 그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버틸 수가 없지 않냐 쉘터 같은 데 가서 우리 뭐 다 저기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장이 그냥 그 그린피스 초창기 멤버들한테 그럼 너희들 기도를 해라. 얼마나 버틸지도 모르겠지만 하면서 막 웃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선장은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광어잡이 이제 하다가 이런 항해에 동참하신 것도 독특하고 그럼 니들 알아서 해봐라. 좀 실무를 아시는 분인 거죠. 예, 아이고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니들 좋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나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워싱턴 DC에. 그런데 여론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핵실험에 대한.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환경 단체들도 이제 그린피스 이 배가 항해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법원에 핵실험을 결정한 그 결정을 번복하도록 이제 소송을 넣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자문을 맡았던 과학자들도 이 핵실험의 이제 물리적이나 정치적으로 위험이 크다. 저는 몰랐는데 그 알류산 열도가 그 지진이 워낙 잘 일어나는 지역이래요.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에 핵실험을 해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또 날씨도 흥미진진할 것 있고. 같아. 요번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변하나. 아이고. 하지만 하면 안 되죠. 네,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딘 러스크라고 이제 그 미국의 전 법무장관. 이때 대통령은 그 닉슨이었잖아요.
닉슨이었는데 닉슨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국무장관을 했던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핵실험을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물론 지금 닉슨 행정부랑은 척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딘 러스크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하기 전에 1945년 그때 뭐 미국과 그 소련이 신탁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때 38선을 요렇게 긋자. 그래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지도를 보고 요렇게 그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긋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분단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그 키신저라고 이제 헨리 키신저랑 더불어서 냉전 시대의 외교를 좌지우지했던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렇게 핵실험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멘트를 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그 초창기 멤버에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핵실험을 막으러 가고 게다가 이제 캐나다 당시 총리 지금 미남 총리의 아버지였던 당시 총리가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 미국이랑 캐나다 관계가 얼어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국경이 봉쇄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았던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핵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다른 시각 갖고 있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시각 갖고 있잖아요. 그 전쟁 때. 근데 어쨌든 일본은 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핵폭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미일 관계가 손상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닉슨 대통령마저도 핵실험을 이제 취소를 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핵실험이 이때 당시에 딱히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거였을 거예요. 냉전 시대 소련 너네보다 더 무서운 수소폭탄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 그걸 어필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때 당시에 개발된 핵폭탄의 위력이 이미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이미 너무 강해. 이미 뭐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이런 데 떨어진 데인 것보다 훨씬 몇백 배가 강한 핵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거를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또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피스 항해에 자극을 받은 이제 환경단체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린피스 선원들은 의사하셨던 분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 진찰도 해주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는지를 실감하셨다고요. 약간 미국도 인디언 보호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것처럼 이 알류트족 그 여자가 배에 승선하는 순간 그때 당시 $1,000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밖에 왜요? 못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배를 타면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구역을. 그러니까 약간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도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생각난 게 있는데 제주도 가면은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크게 기부한 여자분을 그 기리는 뭐 박물관이 있는데 있어요. 맞아. 예, 예. 근데 그분 예전에 조선 시대에서도 네. 제주도가 뭐 살기가 힘드니까 네. 자꾸 여성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막아서 남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자들은 여기서 제주 살아라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좀 그런 안 좋은 풍습이 있었나 보네요. 네, 세상에.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인권적인 것도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핵실험이 어쨌든 핵실험이 막기 위해서 가지만 그 전에 핵실험이 취소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그 이분들의 고향인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협회가 나서가지고 그 암치카 핵실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TV 광고를 막 해요. 그죠? 약간 좀 허접하게 약간 뭐 핵 터지는 영상 하면서 이제 핵실험 막자 이런 TV 광고를 부동산 협회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고 오랜만에 땅도 밟고 이제 물 반컵으로 버티다가 냇가에서 목욕도 좀 하고 이런 와중에 미국의 해안 정찰대가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그 뭐 첩보 위성 같은 게 많이 발달되거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 지금 같았으면 벌써 헬기 뜨고 막 다 체포하고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린피스 배가 그때 러시아 소치 올림픽 앞서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이 본보기를 보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린피스를 타겟으로 해서 그린피스 배에 막
그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내려갖고 막 체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 뭐 괜히 소치 전에 시민단체들이 네. 그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뭐 하는 거를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겠다라는 걸 그린피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그린피스 선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창기 멤버들이 이때 이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해안 정찰대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액션 좀 나오고 그러나요? 총격전 막 이런 거 하고 좀. 뭐 없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루한 맛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네 지금 자기 코너 실컷 해놓고 지루하대. 이게 액션 시퀀스가 나올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거 나올 수 있죠. 지금 뭐 여러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 해안 정찰 때는 당연히 총을 갖고 있죠. 미국 시민들조차도 다 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핵실험 상륙하기 전에 냅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코너 지금 관심 많이 좀 리액션 좀 해. 또 놀지 말고. 저 열심히 했어요. 저 다음 주에 액션 들어온다고 지금 막 분위기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부부의 세계처럼 끝나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지금 불륜 이런 것도 좀 뭐 없어요? 이게 제가 찾아볼게요. 불륜 코드 좀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네. 억지로 만들지는 말고 네. 책에 좀 있으면 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2주 만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김나연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솔직히 좀 한 주 쉬니까 좀 좋았죠? 아니요, 저는 그 좋았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녹음을 하면은 네. 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갈 네. 수 있는데 약간 한 주 쉬었다고 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머리랑 입이랑 따로 노는 느낌?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네. 다음에는 한 2주나 3주 정도 쉬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올 수도 아예 안 있어요, 나오나? 쌤. 옹알이 하나 그럼? 김지선 선생님을 지금 저희 풋바살바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댓글에 다 지석쌤 얘기밖에 안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쌤 팬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데. 네. 저 이제 다시 또 매불쇼에서 또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 네, 다시 또 그 이 얘기 저희가 양다리- 다음 시간에 안 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매부쇼. 지석쌤-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지석쌤 아까 뭐 부부의 세계 불륜 얘기하시더니 계속 매불쇼랑 그 양다리 네. 여기서 나간 그런 거였구나. 네, 가족분들과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매그넘 69 분들이 부르는 초심 또 리마스터드 버전을 한번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